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하기 앞서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BK 시스템즈에서 근무를 하면서 은행 홈페이지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제가 뭘 해서든 먹고 살 자신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우리 선배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젊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건강을 공부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변을 아주 시원하게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날은 굉장히 몸이 가볍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몸에서 한 3kg나 5kg가 되는 아령을 꺼내서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총뇌청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한의사들은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좀 총명탕 이런 거를 원할 때 장 관리를 하도록 권하는 한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장이 그래서 옛날엔 단순히 그냥 배변 활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요, 지금은 다양한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왕이 있었던 시절에 왕의 변을 맛보는 의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참 그분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음식물을 입에다 넣어서 응가까지 나올 때 모든 소화기관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소화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응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응가가 제일 좋은 응가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의 응가가 가장 좋은 응가일 겁니다. 저희 아들도 굉장히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이런 걸 잘 챙겨 먹이면요, 굉장히 황금색 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변이 커 보이는데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더라고요. 또 변 보는 시간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리고 방구를 껴도 방구 냄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다는 말이 굉장히 구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감기가 들거나 좀 소위 안 좋은 음식을 먹은 날은요, 방구 냄새도 굉장히 지독하고요, 변도 무르기도 하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토끼똥이 나오기도 하고요, 변이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전에 우리는 신종플루라는 거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꽤 겪은 적이 있습니다.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도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 의사들, 유명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면역력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할 때 제일 첫 번을 꼽은 게 비타민 C였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장에서는 안 좋은 유해균도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유해균이 내뿜는 암모니아 같은 독소들이 몸의 장에서 흡수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흡수되면서 그게 간문맥을 따라서 간으로 가고 폐로 가고 심장으로 가서 전신을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만 특별히 검사하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요즘은 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을 우리 몸의 건강의 뿌리라고 하는데요. 이 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부분 어느 정도를 다 아실 겁니다. 요즘 그 TV에서 건강 채널에서 많이들 나오죠. 그래서 유산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유산균의 다른 이름인 기능성 유산균을 의미하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먹고 살아갈, 장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먹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이섬유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요즘에는 예전과는 틀리게 굉장히 건강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분화돼서 이 매체들에서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이섬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의 효능을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식이섬유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흡수를 저해시키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최근에 그 당을,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잖아요. 그 당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지 않게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지 않고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뜨려주는 역할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품이 지금 말씀드린 식이섬유의 효능을 100% 만족시킨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메이는 최고의 제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고를 지향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켜드릴 제품은 화이버 비츠 플러스입니다. 대표적인 식이섬유가 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치커리, 아세롤, 그 다음에 그 당근, 쌀, 보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우리가 식이섬유 하면 상추나 뭐 이런 그 야채, 배추 이런 채소들을 좀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 나 오늘 많이 먹었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질의 식이섬유는 곡물이나 과일의 껍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17종류의 곡물과 과일의 껍질, 그 다음에 야채와 채소를 가지고 그 식이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 불용성과 수용성이 3대1 비율의 식이섬유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황금 비율이죠. 그리고 한 스쿱, 스쿱이라고 하니까 좀 가늠이 안 되죠. 우리 밥 숟가락으로 치면 2스푼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그 정도를 먹으면 5.5g 정도의 식이섬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조금이죠? 그런데 우리 WHO에서 식이섬유를 하루에 권장하는 양이 20에서 25g입니다. 우리가 일반 식사를 통해서도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죠. 하지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10에서 15g 정도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죠? 옛날에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됐었나요? 옛날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현미밥을 주로 먹었죠. 현미밥을 먹었기 때문에 현미에는 아주 많은 식이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거의 다 쌀밥을 먹잖아요. 쌀밥을 먹는 통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흰쌀밥을 통해서 하루 권장량을 섭취를 하려면요, 흰쌀밥을 21공기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많은 곡물을 선택해서 먹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양을 이런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귀리가 있죠. 이거는 식약청에서 인증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귀리 식이섬유가 그 아까 5.5g 중에서 1g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화이버 비츠 플러스는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고 주위의 수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보다 5배나 7배 더 많은 크기로 부풀려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밤을 요만큼 먹었다 하더라도 5배에서 7배가 부풀려진다고 하면 굉장히 크게 부풀려지겠죠. 그러면 장이 연동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이눌린, 구화검. 이 이눌린은 돼지 감자에도 이눌린은 치커리에서 들어있다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한 포를 섭취를 하면 6g의 그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섬유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소장이 6m 정도가 되거든요. 대장은 한 1.5m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장이 길죠. 그 긴 장, 이게 길지 않게 느껴진다고요? 초식동물은 기본적으로 2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의 육식동물에 비하면 사람은 굉장히 장이 긴 편이죠. 이 음식물이 이 긴 장을 통과해 가면서 장 구석구석에 찌꺼기들을 남겨놓을 겁니다. 이 찌꺼기들을 식이섬유가 부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유산균이죠. 유산균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저는 야쿠르트에서 나오는 그런 그 달달한 유산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1세대 유산균이라고 하더라고요. 1세대 유산균은 동물성 유산균, 즉 우유에서 만들어지는 유산균을 동물성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유산균을 먹었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 걸 느낀 겁니다. 왠가니 동물성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을 지나면서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냈죠.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러면 먹었던 유산균이 뭐냐? 그랬더니 김치 유산균, 청국장 유산균인 거죠. 식물성 유산균인 겁니다. 이들은 장까지 살아가는 확률이 훨씬 더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2세대는 이 식물성 유산균을 포함하려고 각 회사들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3세대 균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산균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전에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아토피를 치료할 때요. 유산균을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균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세대 균주는 뭐냐면 적어도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균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요, SCI급 논문에서 검증된 균주를 5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을 냈죠. 그리고 장까지 63억 마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균주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팅, 2세대가 코팅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3세대 균주는요, 코팅 없이도 장까지 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의 부착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부착성이 좋으냐면요, 유해균이 장벽에 붙어 있으면 유해균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이 유산균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까지 유산균이 굶어 죽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프리바이오틱스인 이눌린을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맛을 보면 약간 탈지분유 맛 같은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은 내가 먹기 전까지 이 공기랑 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중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안전한 포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호 한 달분이 39,000원이고요. 90호 석 달분이 10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을 깨끗하게 했으니 우리 혈액도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도 사망 원인 순위를 매겼더니 1위는 당연히 암이었습니다. 2위가 심장질환. 예전에는 3위가 뇌혈관 질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3위가 폐렴이 됐어요.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심혈관이라고 하죠. 이 심혈관으로 치면 2위, 4위를 합하면요, 암 바로 밑에 아주 절대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캐나다 보건성,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미국 심장학회 등에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오메가3 섭취를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라고 하면 우리 오메가3를 구입을 했더니 몇 그램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지방이 몇 그램 들어있다. 2000mg 들어있네.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 이렇게 아시는데요.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는 오메가3 안에 있는 EPA와 DHA를 먹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항상 EPA와 DHA의 함량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EPA와 DHA는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은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세포막이 오메가3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물질의 이동이 아주 영양소가 빠르게 들어가고 노폐물 배출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대사가 잘 돼서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혈행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 DHA는 뇌의 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DHA는 두뇌와 망막, 그 다음에 모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이들 중에서 이 모유를 먹고 자랄 아이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DHA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방산이잖아요. 이 지질은 산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전 시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질은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패된 지질은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죄송합니다만 튀김입니다. 우리가 그 치킨을 시켜 먹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치킨 회사들이 이 기름 관리를 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잘 바꿔주지 않고 산패된 기름에서 계속 뭔가를 튀겨낸 그러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 몸에서 강력한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까지 산패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산패를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하는 역할이 바로 비타민 E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를 고를 때 또 중요한 것이 비타민 E가 얼마나 들어있냐는 겁니다. 비타민 E가 그러면 아메이 그 회사의 전문가들은 비타민 E가 얼마나큼 들어있는지를 한번 권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세몬 오메가3는 EPA, DHA 함량이 1일 섭취 기준으로 1244ml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 산패되지 말라고 비타민 E를 80mg을 넣어놨는데요. 권장량의 7배를 넣어놨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점이 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알이 큰 것을 삼키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이즈의 반 정도 되는 오메가3를
아메이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밸런스라는 걸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이즈가 좀 작다 보이니까 EPA DHA 함량이 680mg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도 절반인 한 32m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DH 블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EPA와 DHA, 즉 오메가3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가 왜 갑자기 왜 그 검은 데 있다가 환한 데로 나오면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밝은 데로 나왔을 때 빨리 적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도 잘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비타민 A가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A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비타민 A를 직접적인 형태로 섭취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베타카로틴의 형태로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A가 한 10 정도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그 양만큼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비타민 A 대신에 베타카로틴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A는 이 눈의 각막에도 아주 좋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안구가 이렇게 건조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비타민 A를 많이들 이제 약사분들이 추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드셔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타카로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눈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빌베리, 마리골드, 오렌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베리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베리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가 이렇게 섭취를 아사히 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여러 가지 베리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빌베리는 뭐냐 했더니 야생 베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영국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길래 어떤 훈련을 하길래 이렇게 야간 비행을 잘하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빌베리를 그렇게 잘 먹었다는 겁니다. 잘 섭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 야생 베리를 첨가를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블루베리라고 하는 거는 그 가지에 굉장히 블루베리가 다닥다닥 달려있죠. 근데 이 야생베리인 빌베리는요, 그렇게 달려있지 않대요. 한 가지에 그렇게 블루베리만큼 많이 달려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골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마리골드가 뭐냐면요, 금자나예요. 금자나는 우리가 황반 변성 할 때 황반의 어떤 색소, 노란 색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눈에 좋은 영양소를 다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오메가3 성분에 이제 그 바다가 지금 바다가 오염돼 있어서 중금속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중금속을 제거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납카드뮴 순을 제거하라고 하는데 뉴트리라이트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소, PCB, 다이옥신까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RTG 오메가3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오메가3를 추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우리 그 아메이 오메가3는요, 이미 RTG 방식으로 오메가3를 추출하고 있었답니다. RTG 방식으로 추출하면 굉장히 순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